없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조은경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혜영 위원장님과 이기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정식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이상철 건설도로과장입니다. 김진석 도로관리과장입니다. 강석훈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윤용성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정혜영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회계 세비 예산은 기정액 대비 55.7% 증액된 550억 3,779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 예산은 서면으로 가름하고 일반 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22.7% 증액된 1,855억 6,851만 원입니다. 부서별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0조 안전총괄과입니다. 안전총괄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87억 1,262만 원이 증액된 205억 6,1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조 건설도로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107억 5,800만 원이 증액된 211억 2,5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조 도로관리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81억 300만 원이 증액된 230억 1,6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조 교통행정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16억 7,391만 원이 증액된 102억 7,9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조 대중교통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50억 5,133만 원이 증액된 1,090억 9,4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47조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억 9천만 원이 증액되어 세입예산은 187억 7,984만 원을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은 128억 6,1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은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하 의원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1회 추경 예산이 343억 22%좀 증액 편성을 하셨는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그 증감률이 좀 있어요. 그런데 뭐 내용을 보면 뭐 안전 쪽에 또 건설 도로, 교통 꼭 필요한 예산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삭감액이 전혀 없어요. 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7페이지 재난지원금 지원사업 3천만 원짜리 지원사업입니다. 많지 않은 예산이긴 한데 이게 신규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금 지급 사업. 이 부분은 뭐 저도 예전에 보면 뭐 이런 뭐 피해 당사자이기도 했었지만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사실 아무것도 없었는데 늦었지만 그래도 이런 그 피해 주민 지원 조례가 이렇게 입법이 돼서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을 보면 1년 동안의 주택 화재 평택의 주택 화재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이제 3년간을 이제 네, 통계를 내고 통계를 갖고 네. 그 중에 이제 전체 화재 중에 네. 주택의 화재에 대한 것만 이제 반영을 했는데요. 평균적으로 3년치 22년도부터 작년 24년도까지 주택에 대한 평균이 한 107개 정도가 이제 1년에, 화재가 1년에? 있었습니다. 예. 1년에 107. 예, 연간 예. 107개 정도 됩니다. 그 107건이 전체가 다 지원 대상은 아니겠죠. 그렇죠. 그런데 예. 이제 이게 이제 조례에 근거해서 이런 지원 금액도 이제 책정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15개, 최대 이제 15개 이제 지원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5개소를. 네. 그죠? 근데 이게 일단 시행을 해봐야 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적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행착오는 분명히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예산 반영도 추후에 좀 고려를 좀 결과에 의해서 고려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다. 네.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건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지하차도 CCTV 설치 사업 보겠습니다. 이건 시도 5대5, 50대 50급 매칭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지금 6개 지하차도에 지금 CCTV를 설치하시겠다 인 것 같습니다. 8천만 원 예산입니다. 지금 그 지하차도에 CCTV가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혹시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입니다. 네. 전체 지하차도에 100% 지금 설치가 돼 있고요. 돼 있어요. 요거는 추가입니까? 추가로 더하는 겁니다. 추가로 하는 어떤 별도 사유가 있습니까? 지하차도의 연장이 길거나 특히 네. 이제 하천 주변에 있는 거는 물이 들어왔을 때 대비를 위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 위치 같은 거 뭐 이런 거는 뭐 알아서 잘들 그 추진하시겠죠? 예, 위치 같은 거. 선정에 신중을 기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그 CCTV가 실제 뭐 침수 사고나 이럴 때 좀 효과를 발휘를 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예, 저기 침수 사고 플러스 전기차라든지 이거는 어디서 화재- 모니터링을 하죠? 예, 저희 도로관리과에서 모니터링 하고 직접? 있습니다. 직접 예, 직접 하고 이거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빨리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호우 내리기 전에. 알겠습니다. 그 교통행정과 어린이 보호 통학로 음성 안내 보조장치 구입 사업. 이 사업이 이제 또 선풍적인 또 인기를 끌고 있어요. 네. 어떻습니까? 무슨 네. 사업입니까? 이거는 이제 그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에 어린이들이 이제 건너가 신호를 대기할 때 음성 안내를 통해서 안내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신호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신호등 앞에서 핸드폰을 본다거나 이랬을 때 요로 이제 핸드폰 기능이 차단되도록 이렇게 해서 이제 음성 안내도 하고 신호에 그 이제 스몬비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그 기능을 도입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횡단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보조 시설입니다. 이게 다 특조금 사업이죠? 네, 맞습니다. 바닥 신호등도 마찬가지고. 예, 맞습니다. 2, 3년 전까지만 해도 바닥 신호등이 아주 뭐 학부모님들한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아직까지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인기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으나 음성 안내 보조 장치 이 사업도 굉장히 큰 사업 예산이에요. 맞습니다. 이 특조금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이 특조금이 사업 내역이 제가 이번에 이제 추경에 전년도 2024년도 말에 특조금 받은 걸 지금 다 집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사업 내용을 이렇게 좀 보면 물론 이제 시민분들께 직접적으로 이제 다가가는 예산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이게 과연 꼭 필요한 예산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점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런 그 바닥 신호등 설치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게 설치할 때는 좋죠. 상당히 좋습니다. 이 음성 이 안내 시스템도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추후에 이걸 관리를 할 때에는 이 특조금으로 또 관리 사업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추후 관리는 전부 우리 시집행부에서 다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게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이 목적 이 사업
그 개요에도 이렇게 사업 개요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어린이가 횡단보도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등 위험성이 대두하는 바. 횡단보도에서 어린이들이 스마트폰을 못 보게 지도를 하게끔 해야죠. 스마트폰을 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한다라는 거는 저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 추후에는 어떤 사업까지 갈 것이냐. 신호등이 열리면 아마 차단기까지 설치하는 사업이 갈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어린이들 당연히 보호해야 되는 건 저도 입장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아이 키우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 이해는 하겠지만 적절한 예산 사업이 편성이 되어야만 하겠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추후에 관리 비용까지 관리 예산도 시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저만의 생각일까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 하신 말씀이 맞고요. 아이들 교육이나 여러 가지 지도를 통해서 예산이 적절하게 투입이 되는 부분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차원에서 맞는 부분이고, 다만 이 부분은 이제 음성 안내 장치에 그 스몬비 방지 기능이라 그래가지고 그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휴대폰을 가진 아이들한테 이제 휴대폰을 보지 말라는 이제 팝업이 나오거든요. 이게 우리 시만 뭐 도입을 하는 상황이 아니고 전국에서 이제 이게 초기에 있고 이게 반응이 좋다 보니까 다는 못 해드립니다. 이 사업이 뭐 고가의 사업이고 뭐 학교도 여러 군데 있고 하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교통사고가 많이 우려되는 지역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설치하고 향후에는 교육이나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서 예산이 그렇죠. 효율적으로 좀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후에 들어가는 이제 관리 비용까지도 고려를 좀 해야 되겠다는 말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심의하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버스 승강장 설치 보수사업 1억짜리 사업인데요. 이 증액 사유가 평택시 공공시설물 표준 디자인 수립에 따른 설치비 증가라고 했어요. 이게 표준 디자인 수립 이게 정확히 제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 이게 뭐죠? 네, 의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먼저 이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내용은 이제 일반적인 사항을 이제 표기를 해서 기존에 23년도에 저희가 이제 평택시 공공 디자인 모델을 개발했는데 그것 때문에 단가가 한 200 정도 올라간 부분을 일반적인 부분을 좀 잘못 표시를 했고요. 증액 사유는 이제 당초 본 예산에 그 지난해 같은 경우에 이제 설치 및 유지 보수비가 7억 5천 정도 세웠었는데 올해 본 예산에 4억밖에 이제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설치 비용 자체가 많이 모자라서 설치비 증가가 네네, 주된 그렇습니다. 요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저는 뭐 표준 디자인 뭐 이렇게 써 있어서 이 무슨 뭐 디자인이 바뀌어서 디자인을 통째로 다 바꾸는 작업을 해서 이게 비용이 올라갔는지 네. 착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같은데 특별회계죠? 이 중부권 버스 공영 차고지 조성 개선 사업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이 2억 5천 편성을 하셨어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공사를 지금 바로 지금 준비를 해서 11월 달까지 완료를 하실 예정이신 것 같은데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 때문에 그 지역에 계신 주민분들께서 좀 반발도 좀 있으셨고 또 여러 가지 개선 사항에 대해서 간담회도 개최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2억 5천만 원 가지고 사실 뭐 쉽지 않겠지만 이분들을 좀 만족시키기에는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과장님께서는 이 공사를 함에 있어서 주민분들 또 주민 대표자분들과 충분한 의사소통을 함으로써 이분들의 만족도가 극대화될 수 있게끔 잘 공사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 반영되면 그 주민 대표분들하고 또 간담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예, 이현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최준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준구 의원입니다. 바로 질문 드릴게요. 배수 펌프장 운영입니다. 9페이지인데요. 10페이지 산출내역
중에 배수 펌프장 및 재해 예경보 시설 전기요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평택시 관내에 있는 배수 펌프장에 쓰는 전기요금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군문 배수 펌프장 및 지제 1 배수문 운영비 증가다라고 그 사유가 증감 사유가 적어주셨는데 운영비가 증가한 사유가 어떤 걸까요? 그 지제 1수문 게이트 펌프는 아직 설치는 안 됐습니다. 네. 그게 이제 세계 지하차도 침수에 관련되는 개선 사업이로 그 도의천에 있던 기존 수문에 펌프를 다는 형식이라 그 사업이 이제 6월 말로 이제 준공을 예정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운영을 하려면 6개월치의 이제 전기 요금이 하고 이제 용역비가 필요해서 계상이 안 되어 있는 네, 상황인데요. 네, 이번에 본 예산에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침수 감지 알림 장치 설치 사업 도비가 500만 원이 왔습니다. 근데 100만 원씩 5가구에 설치를 해주시는데요. 이게 침수가 설치가 되고 물이 뭐 몇 센치 이상 이게 고이면 네, 이제 알림이 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알림이 어디로 갑니까? 그게 이제 알림이 세 곳으로 전달됩니다. 그 해당되는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하고요. 아, 그다음에 이제 동사무소까지. 거기 이제 자가 거주자의 네. 이제 보호자, 그다음에 소방서 이렇게 세 군데로 소방서로. 알람 장치가 가게 돼 있습니다. 이 위치 5곳은 어떻게 선정이 된 거죠? 침수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이게 이 사업이 네. 올해가 3년차 네, 사업이에요. 네. 그래서 23년도부터 해오던 사업인데 23년도에 한 17개를 수요조사를 통해서 1차로 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16개를 설치했고 근데 순차적으로 올해 5개는 작년 8월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지정이 돼서 매년 수요조사를 7월, 8월경에 매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다음 연도에 이제 예산을 계산을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건축허가과 쪽에서는 반지하 침수 취약 그 계층 취약 세대의 조사가 안 되어 있다고 말씀을 주셔서 거기는 아마 저희 창문에 그 설치하는 사업이 약간 좀 성격은 좀 틀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86페이지 교통행정과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인데요.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산이 집행이 되는 거 보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한 가지 좀 요청드리고 싶어서 구도심 지역 어린이 보호구역이랑 원주민분들 주차난이 항상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제 지역구에 있는 비전 초등학교 주변도 어린이 구시가 지다 보니까는 어린이 교통 안전 지역과 주차 구역이 항상 상충돼서 이제 항상 좀 다툼의 여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좀 이 실태 조사 때 포함이 돼서 집행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물론 이제 도심이 팽창이 되면서 그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또 뭐 조사가 되기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조사가 필요한 부분은 원도심 지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배려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고요. 다음 88페이지 이은하 의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어린이 보호 통학로 음성 안내 보조 장치 구입 이 네 개소는 아마 뭐 선정이 된 것 같고 용의동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 근데 이 네 개소에 바닥 신호등은 없는 곳입니까? 바닥 신호등도 있는 곳도 있고요. 예, 없는 곳도 있고. 바닥 신호등과 이 장치의 기능이 겹치는 기능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이 네 곳이 얼마나 위험한 지역이길래 바닥 신호등도 해주고 음성도 나오고 지나가면 핸드폰도 꺼지고 이렇게까지 해주어야 하는지 물론 이제 가져오신 분이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는 이제 이해는 합니다만
이런 것이 좀 가만히 돼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고 제안을 제 도현님이 교보금을 가져오실 때도 좀 이런 안내를 좀 해서 더 효율적으로 쓰였으면 됐을까. 이게 기능이 겹치는 거를 바닥 신호등 한 분에 하면 5천만 원, 이거 하는 곳 하면은 8천만 원, 그래서 1억 3천만 원씩 이렇게 막 해 놓는 게 다른 데는 바닥 신호등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좀 아쉬움이 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이 어플리케이션을 다른 친구들만 이 프로그램이 적용이 되는 네, 거죠. 맞습니다. 궤도를 해서 깔게 되면 알겠습니다. 이게 좀 바닥 신호등도 처음에는 이 사업이 효용성이 있겠어 그랬는데 전국에서 이 바닥 신호등이 난리가 나고 지금도 평택도 우리 지역도 해줘라고 말씀을 주고 계시고 있는데 이것도 아마 한두 곳이 설치가 되기 시작하면 왜 우리 동네 안 해주는 거야? 라고 할 것 같아서 물론 그렇게 이제 영업을 뛰시기도 하시고 그러긴 한데 이게 맞는지 싶어서 좀 논란이 있었어요. 저희 의회 안에서도. 나중에 이런 거 배정할 때 좀 효율적으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94페이지인데요. 여기 검찰청 입구 사거리 교통사고가 잦은 곳입니까? 요거는 예, 저희가 이제 이거는 행안부하고 경기도하고 그다음에 도로교통공단하고 매년 이제 그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한 이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물론 이제 지자체하고도 협의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협의를 해서 이제 선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기본적인 개선안도 다 도로교통공단에서 검토해서 내려보내 줍니다. 그러면 이제 시행을 시에서 하도록 이렇게 보조비 내려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뭐 적혀 있지만 장비나 바닥 신호등이나 이런 것들로 네. 하자로 적혀 있긴 하겠지만 원인을 분석하는 네. 이렇게 예산인 거죠. 네. 여기가 횡단보도의 위치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횡단보도가 막 뛰어가면 이렇게 앞에 있어야 되는데 막 뛰어가면 옆에 있어요. 이렇게 건너시거든요. 근데 이게 위험한 곳이라 네.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예. 이렇게 분석해 주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의 124페이지의 택시 쉼터 임차료 지원인데 이거는 뭐 다른 시설이 완료될 때까지 임시로 쓰는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말씀이신 것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임차료는 있는데 쉼터 조성하는데 집기 비용은 없어서 저희가 그 단순 임차료만 그 지원을 하고요. 집기는 택시 그 조합에서? 개인 택시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조합에서.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129페이지 차량 등록사업소 청사관리 이 소장님실이랑 직원 휴게소에 냉난방기 놓는 2대 놓는 사업인 것 같은데 소장님실이 커요? 근데 똑같은 평형수로 2대를 계상해 주셔서 직원 휴게실 소장실 바로 옆에 있거든요. 네. 휴게실이. 네. 근데 사이즈가 똑같아요. 그래서 그게 워낙에 뭐 9년이니 18년이 돼가지고. 이거 마이크. 네. 예, 그래서 그 동안에 고장이 몇 번 났는데 그 수리할 부품이 없답니다. 그래서 구매를 하시기 당연히 구매하셔야죠. 네, 네. 하셔야 되는데 네, 이게 직원 휴게실 대비 소장님 저 예산이 너무 없다 보니까 네. 이런 것까지 다 챙기게 되는 평택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직원 휴게실 대비 소장님실이 상당히 작을 것으로 예상이 돼 있는데 네. 여기 적혀 있는 거는 18평형으로 네. 에어컨 2대를 구매를 하시겠다. 네. 18평형이 330만 원짜리면 물론 이제 뭐 그 은비대에서 사면 좀 비싸긴 하겠습니다만 예산 절감을 해서 살 수 있는 금액이 있을 것 같은데 되게 최신형 에어컨으로 계상을 해주셔서 네.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쥐어짜서 마른 수건으로 쥐어짜는 시기니까 그런 고민이 들어서 좀 여쭤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이즈가 같은 건지 예. 네.
알겠습니다. 같이 연동돼서 같이 쓰시는 걸로 제가 이해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질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예, 최준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제가 지금 몇 가지만 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은 뭐 안전총괄과, 건설도로과, 도로관리과,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차량등록사업소.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이 국장님이 기정 대비 한 1,512억, 기정 대비 한 343억 622만 1,000원 정도 22.68% 증가된 1,855억 정도 약 그 정도죠. 추가 경정 예산안이 됐는데요. 대부분 여기 관련 부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 개석비 사업이나 뭐 여러 가지 특교세나 특별조정 교부금 뭐 이런 걸로 해서 편성돼 가지고 사업적인 부분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담아져 있어요. 특성상 이 부서의 특성상. 근데 이제 이 추경 같은 경우가 기본적으로 보면은 이 본 예산 이후에 이제 예기치 못한 세입 세출 변동이나 이제 본 예산에 미반영된 필수 경비, 뭐 법정 경비라든가 연말 교부된 특별교부세하고 아까 말씀드린 특별조정교부금 이런 새로운 재정 수요가 이제 발생됐을 때 이제 편성하는 예산인데 여기가 이제 그래도 나름대로 추경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많은 예산액이 아마 계상이 돼가지고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그 사후에 유지관리비나 이게 증가되는 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는 사업은 될 수 있으면 뭐 특별 조정 교부금이든 특교세든 뭐 여러 가지로 특히 이제 특조금으로 많이 내려오죠. 교부금으로. 그런 거는 최대한 어떻게 보면 지양할 부분이 있으면 지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뭐 도의원님들하고도 마찬가지로 협의를 해서도 마찬가지고 눈에 보이는 그 어떻게 보면 달콤함이 나중에는 더 재정적인 악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라.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 예로 이제 아까 바닥 신호등도 얘기하셨고 뭐 당연히 좋은 장점도 있어요. 장점도 있는데 또 저 종합적으로 봤을 때 또 여러 가지 이 단점이나 여러 가지로 예산이 계속 수반되는 부분이 발생되면 또 여기는 해주고 여기는 또 안 해줄 수도 없고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지금은 좀 그런 현상이 많이 벌어지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이 관련 부서에서 그래도 세수를 절감할 수 있는 게 이 부서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공사 같은 경우나 이 공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기도 지금 대략적으로 이렇게 제가 보면 반납 부분도 많이 생기는 것도 같고 증가되는 부분은 뭐 거의 웬만하면 90% 이상은 뭐 증가되는 부분이고요. 공사가. 근데 이걸 제대로 어느 정도 더 좀 세밀하게 담당 부서에서 하게 되면 충분히 세금을 좀 낭비되는 부분을 줄일 수 있다라고 저는 좀 봅니다. 그렇게 이제 이 관련된 부서에서 더 세밀하게 이 사업을 진행하실 때 좀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 워낙 어려운 우리 평택시 재정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신경을 쓰셔야 될 거라고 보고 뭐 한두 가지만 여기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하셨고 또 상임위에서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페이지 보면 응급 복구 장비 운영 및 확충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예산 자체가 지금 이번에 추경에 계상된 게 한 2천만 원 계상됐어요. 기존에 6,500만 원 확보했고요. 예산 25년도 본 예산에요. 네. 예. 그럼 2천만 원을 계상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필요성이 어떤 거가 있습니까 혹시? 그 사업 부기명 사업 중에 예, 예. 민간인 재해 및 응급복구 장비 유류대라고 이제 예산이 본 예산에 3천만 원이 세워졌었어요. 예. 그거는 이제 대부분이 이제 겨울철에 폭설 내리면 그 트랙터용 제설기를 사용하는 게 이제 방제 단원을 활용해서 이제 제설을 하는데 예. 거기에 이제 일에 활동하는 거에 대한 유류비를 지원을 일일 평균 6만 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작년 매년 뭐 평균적으로는 3천만 원 가지고 그동안 이제 횟수나 다 됐었는데 작년에 특히 좀 여러 차례가 와가지고 활동 실적이 좀 많이 늘어서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미 편성되어 있는 3천만 원은 지급이 다 완료가 됐고 아직 활동한 거에 대한 아직 미지급분이 한 1,200 정도가 남았어요. 그분을 이제 드려야 되는데 미지급분이 얼마요? 1,200 정도가 남아 있고요. 1,200이 지금 미지급 예산 다 했다는 얘기예요? 소진했기 때문에 이제 지급을 못하고 이제 보류한 상태로 남아 있는 게 한 1,200 정도가 되고요. 금년도 12월 경우에도 어떻게 이제 한두 차례 눈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이제 800만 원은 이제 12월에 사용 분일해서 이번에 그 유류대를 한 2천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의아하게 생각한 게 본 예산에 분명히 예산을 담았는데 지금 아까 제가 4월 추경 경정 예산에 대해서 예기치 못한 세입이나 뭐 여러 가지 담지 못한 거를 담아야 되는 걸 맞는데 이게 12월 달이나 11월 달에 눈이 오잖아요. 근데 2천만 원을 지금 추경에 담았어요. 네. 근데 제가 지금 들었어요. 이거 1,200만 원에 대해서 미지급분이 있다는 거를. 네. 그래서 왜 지금 이 일회 추경에 2천만 원을 담았는가 이렇게 제가 좀 질의를 했는데 1,200만 원에 미지급 있다. 그럼 뭐 이해해요. 네. 미지급 있으니까 지급을 해야죠. 그걸 미룰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담았으면 1,200에 미지급이 있으면 1,200만 담으면 됐고 9월이든 이럴 때 추경이 있을 때 충분히 담을 수 있는데 왜 상반기에 담아서 추경에 담는 이유가 적절한가?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지금 당장 쓰지도 않을 돈을 여기 말고도 많을 수도 있어요. 여기 말고도. 근데 제가 눈에 딱 띄는 게 이게 지금 눈에 띄어서 보다 보니까 위원장님 그 말씀 1,200은 예, 예. 그 제설에 대한 미지급분을 말씀드린 거고 예. 여기 유류대가 제설에 대한 유류비만 나가는 게 아니라 다른 수혜나 이런 때도 같이 지급되는 대부분 이제 그 트랙터용 제설기로 지급이 된 거고.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대한 말씀인지 알고요. 여기에다가 산출 내역에다가 기재를 했을 때는 폭설에 따른 제설 작업 증가로 응급 복구 장비 유류대 증액 이렇게 딱 기재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본 거예요. 그걸 딱 찍어서 다른 부분은 그렇다 치고 이 2천만 원을 증액된 내용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했는데 1,200만 원에 대해서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건 이해가 되고 근데 왜 과도하게 2천만 원을 계상해서 했느냐 여기 내역하고는 상이하잖아요. 그럼 제대로 기재라든가 어떻게 납득이 되게 해야 되는데 그냥 말로만 얘기하셔가지고는 이게 납득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올해 본 예산이 아니고 11월, 12월 달에 내릴 걸 대비해서 지금 이제 일자 추경 때 세운다는 얘기를 또 조금 아까 하셨잖아요. 제가 지금 설명이 뭐 충분치 못해서 죄송한데요. 예. 아까 2천만 원에 대한 이제 계상한 이유가 미지급분 1,200만 원 포함을 해서 그 나머지에 대한 게 800만 원 정도는 예. 12월에 있을 폭설이 예상되는 유류대 하고 그다음에 수해 때 있을지 모르는 양수기라든가 이런 거리에 활동했을 때 이제 지원하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세분화를 해서 나누는 게 사실은 설명서에 쓰는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너무 세분화하게 되면 또 좀 범위가 너무 넓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폭우나 이런 걸 예상을 하신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6,500을 담을 때 한 8, 9월 달이면은 기본적으로 본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다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럼 본 예산 때 충분히 수혜나 이런 거는 우리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서 담으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본 예산에서 담아서 다 끝났으면 아까 얘기하시는 게 폭설은 12월 달에 내렸기 때문에 본 예산 다 편성된 이후에 내렸기 때문에 예기치 못해가지고 이거를 더 지급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담아야 되겠다. 다 이해한다니까요. 근데 그게 좀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거를 짚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충분히 우기나 이런 거는 7, 8월 달에 폭우가 생겨가지고 충분히 그렇게 많이 양수기나 이런 게 많이 가동돼가지고 부족분이 생겼으면 본 예산에 담았어야죠. 그거는 담지도 않고 여기에다가 싸잡아서 지금 얘기를 하신다는 거는 앞뒤가 좀 안 맞고 유류대 증액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저 위원장님 그 부분은 향후에 저 부기를 좀 세분화해서 오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좀 계획을 향후에 일어날 걸 어느 정도 만약에 올해 또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면 추가적으로 감안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폭우든 폭설이든 그거 감안해가지고 당연히 유류대든 요거에 대해 증감분에 대한 거는 좀 담으시면은 될 것 같고 그거 이제 추경에 대한 것만 제가 갖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앞으로 좀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24페이지 평택호 횡단 도로 건설 국비 이걸 보면 대부분이 국비가 85.5 부담 비율이 5%예요. 도비가 0.5%고 시비가 14%고 이 국비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 변동이 됐었나요? 혹시 변동이 몇 차에 걸쳐서 이거 사업을 하면서 그 세부 자료는 별도로 좀 제출을 네, 많이 하는데 여기 변동이 계속해서 좀 이게- 변동이 좀 있었을 것 같고요. 여기 이 공사 기간은 2013년부터 이 사업을 그러니까요.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네. 계속비 개념으로 이제 진행을 했고 이제 그 사업 자체가 이제 그 단시에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구분 계약으로 해서 이루어져 있나요? 혹시? 이제 공사가 이제 그 공구별로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1-209 그다음에 209 이런 이제 공구가 세 개로 나눠서 사업이 섹터는 나눈 진행됐고요. 거고 네네. 제가 얘기하는 건 그래서- 그 공기 기간에 네, 그- 한 번에 그렇게 진행이 안 건 됐고요. 아니고 네네 나눠서 나눠서 1-109가 그 13년부터 18년까지 진행이 됐고요. 섹터로 나눠서 네네. 그다음에 이거 끝나면 다시 이제 209가 시작이 됐고 209 중과 맞춰서 다시 이제 그 1-109 사업이 진행됐고 그 사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보면 추경을 보면은 한 9억 정도가 감액해서 반납을 하셨어요. 네네. 그 산출 내역 및 증감 사유를 보면 25년도 3월 공사 준공에 따른 정산 잔액 9억 원 조정 반영. 이 정산에서 잔액이 12가 9억이 남은 이유가 어떤 건가요, 혹시? 저희가 이제 그 실제로 3월 27일 날 이제 준공이 돼서 완료가 돼서 이제 도로를 개통을 좀 했고 실적으로 이제 그 장소 교차로 사업까지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원래 계획 자체가 그 하부에 교차로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회차로하고 회전 교차를 만들어 놨고요. 상부도 좀 평면 교차할 수 있도록 계획까지 다 반영해서 저희가 이제 상부 그에 대한 공사는 다 마무리가 됐고 그 부분도 이제 평면 교차를 수원국도 부분에 비관리청 허가를 받아서 하는 부분까지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저 현재 시점에서 사업은 진행이 좀 어렵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협의가 될 부분이라 본 사업 자체에서 이제 마무리 사업에서 잔액에 대한 부분을 정산하게 됐습니다. 근데 12만 100% 9억 반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35페이지 평택 경찰서 오거리 교차로 개선 사업이 있는데 이게 아마 특교세 9억 원이 아마 반영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 평택 경찰서 같은 경우는 이제 오거리가 워낙 교통 체증이든 여러 가지 신호 체계가 되게 복잡하게 돼 있는 부분이라 이제 회전 교차로로 개선한 일식으로 이렇게 담아져 있는데 우리 평택시 같은 경우는 회전 교차로를 좀 어느 정도 증가시킨다고 뭐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개설을 해서 뭐 어느 정도 혹시 그거는 나중에 자료로 한번 정리해서 좀 주시고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목공사나 전기공사 이거를 잘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뭐 이 금액에 대한 거를 뭐 특효세니까 그거보다는 어차피 그 오거리가 워낙 교통 혼잡도가 좀 높은 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잘 좀 챙기셔가지고 공사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좀 말씀드렸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7페이지 보면 비수익 노선 재정 지원 뭐 추경으로 해서 한 25억 정도 개성해 가지고 하셨는데 이 기존의 확보액은 한 240억 정도 있었어요. 뭐 전에 뭐 본 예산 때 일부 뭐 삭감이 된 것 같기도 한데 지금 뭐 25억이 꼭 필요한 상황인가요? 아니면은 네, 의원님. 그 이번에 25억 그 반영한 게 그 9월달 추경 전까지 8월까지 그 지급할 수 있는 최저 그 금액이 금액까지만 그랬어요. 지금 반영을 그래서 한 그거 상황입니다. 관련돼서 한번 제가 여쭤본 거고 240억 자체 265억 정도가 뭐 2차 추경까지는 좀 빠듯하다. 그래서 네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9페이지 보면은 한 5억 1,765만 원 정도를 반납을 하셨는데 이 보면은 이 산출내역도 보면은 시군별 환승 통행량 재정 능력을 반영하여 부담 비율 산정 이
통행량 같은 거를 이거 산정하실 때 정확성이 그렇게 이렇게 하기가 힘든가요, 혹시? 이 5억 정도의 편차가 생기면은 나름대로 5억 정도면은 금액이 작은 금액도 아닐 것 같은데 62억에서 한 5억 정도가 편차가 생겨요. 그 통행량 같은 거는 이제 도에서 교통공단을 통해서 이제 일괄적으로 그 산출하고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 매번 아마 그거는 네. 파악을 해서 할 거 아니에요. 그 정도 기관에서 하면은 그래도 편차가 이 정도까지 벌어질 정도 추계가 안 맞나요? 그런데 이번 이 사업만 예. 전반적으로 경기도 내에 그 144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경기도 이제, 내에서? 네, 전반적으로 감액이 된 상태입니다. 일단 뭐 도에서 뭐 감액에서 내려온 확정된 시에 의해서 감액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예, 저는 뭐 이상으로 마치고 수고하셨고요. 또 의원님 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아, 예, 아까 예, 그 말씀하십시오. 예. 최준구 의원님께서 에어컨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정확하게 이제 그 저희 소장실이나 직원 휴게실을 솔직히 지금 정확히 파악을 좀 해봤어요. 해봤는데 저희 소장실은 7평이고 직원 휴게실 12평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직원 휴게실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일시에 쉬기도 하고 날 뜨거우면 그래서 좀 여유 있게 잡은 것 같고 제 소장실은 워낙에 이제 평수도 크지 않으니까 지금 이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그럼 6평, 7평 기준에 맞는 예산 편성을 해서 조정을 해서 삭감을 해서 190만 원이면 가능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조정을 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좀 해주시면 예 맞는 말씀 같으세요. 예. 근데 잘 해보라고 이해 안 했습니다. 그 얘기해서 지적하니까 얘기하시죠. 예, 저도 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예 맞는 말씀 같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